여러분들은 지금 배도 없고 노도 없고 나침판도 없어요. 제가 배, 노, 나침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 져야지, 영수가 져야지. 안 져면 가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마를 준비하시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혼자 할 때는 잘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커마 1급 필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커말 쪽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 저는 뭐 이렇게 영진닷컴이나 한빛미디어에서 수험서나 아니면 실용서를 집필을 하고 있고요. 두목넷이라고 하는 IT 자격증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왕두목 이렇게 얘기하니까 깡패 두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책 이름이 왕두목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보처리 기사 필기나 실기 같은 경우는 기본 책 두께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걸 전공서로 다 푼다면 약 10,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10,0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로 뽑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두목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중요 키워드를 뽑은 것을 우리가 이제 두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빈출하는 애들,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을 왕두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약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두목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오피스 2016으로 2021년도에 시험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 국가 공인 시험이잖아요. 정보처리 기사나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국가 시험이 아니고 얘는 국가 공인, 즉 사설기관에서 만든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인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잘 안 하면은요 인증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 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약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시험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업데이트가 된 거고, 뭐 시험이 개정되고 나서는 또 상설 검정만 있다 보니까 필기 기출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되나요? 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 한 7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때마다 버튼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고 메뉴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윈도우즈 7이든 XP든 탐색기나 휴지통이나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만 동일하게 같이 쓰는 출제가 되고,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왜? 윈도우즈가 갑자기 내일 또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액세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엑셀의 함수가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출제 기준안에 보면은 랭크 함수가 랭크 EQ나 AVG로 이제 바뀌었다. 그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고, 뭐 프로시저 쪽에서의 명령어들의 차이다 그러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 2013 버전에서 개정이 돼서 넘어온 거라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료 25,000원에 제공이 됩니다. 이 점수료가 1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뭐 40분에 끝내기, 뭐 50분에 끝내기 이런 강의들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왜 이렇게 잘하셔? 와, 요즘에 이렇게 선생님들 대단하셔?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는데 내용이 빠진 게 없어. 그런 거 보셔도 돼요. 그거 보고 합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도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 정도를 이렇게 타겟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는요, 이렇게 제가 교재를 올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다시 조판을 잡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교재를 인쇄는 아직 당분간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집필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선은 요거 컴퓨터 일반 쪽을 보니까 총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두목이 총 6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별이 안 달려 있는데 어제 별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출제율에 따라서 별 하나부터 5개까지 제가 별을 달아놨고, 여기에서 별이 4개, 5개짜리는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가 될 거고요. 그 외 애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25,000원 결제하시면 나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 40분 한 과목 끝내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걔네가 별 4개, 5개들 짜리거든요. 그럼 저도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 PDF는 전체 66개 포인트에 대한 거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만 제공이 되고요. 4개, 5개짜리들은 저희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무료 수강하시는 분들은 밑에 유튜브 영상 밑에다 달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첨부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재를 한 20년 동안 써오다 보니까 이러한 그 틀 잡는 걸 잘해요. 이렇게 왼쪽에는 핵심 요약 나오고요. 되도록이면은 이 정의를 한 줄에 끝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핵심 문제들, 관련 문제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한 페이지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는 형태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험은요, 컴마 1급 필기는 약 30에서 35% 정도의 합격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자격증 시험이다 그러면 약 50%를 보고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뭐 전기기사나 건축기사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합격률도 있고 그렇지만 이 IT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50%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시험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필기는 솔직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자, 솔직히 대학생들은요, 똑똑한 친구들은 하루 이틀, 집중 잘하는 친구들은요, 뭐 저처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아침 6시에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저녁 9시까지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틀이면 붙을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 시험 자체가요, 접근도가 이 응시 자격이 없어. 정보처리 기사나 사무자동화는요, 적어도 전문대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우리 초등학생도 볼 수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는 연세가 65세인 그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형님, 예전에 아저씨지만 지금 형님이지. 저도 늙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와, 대단하다. 제 나이대 친구들한테 야, 너 이거 따 그러면 안 해. 내가 왜 그걸 해? 이렇게 됩니다.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챔피언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험 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대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20, 30대 취업 준비생이거나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컴알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제 어떤 회사에 가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엑셀러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액세스를 잘 다루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충분히 여러분들은 능력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알 2급 실기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중소기업 가서 나 엑셀 좀 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컴알 1급 정도 하시면 나 조금 더 잘해,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진짜 초고수에 올라가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확장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버전은요,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오피스 2016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셔도 상관없다. 자, 다음에 우리 합격자 발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는 내가 시험 보고 다음 날 오전 9시 반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요,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내가 불합격했다 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불합격하면 10일의 페널티가 있었어요. 열흘간 접수 못했는데 이게 폐지가 돼가지고 그냥 불합격하면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접수료가 10,000원이 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 합격률인 거야. 자격시험을 제가 합격률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50%는 허수예요. 그냥 야, 이 시험 어떨까? 나 기출문제 한 10개 풀었으니까 시험 봐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50%라고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준비한 분들 중에도 약 10%가 불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점수는요, 얘가 총 3과목이에요. 3과목이고 20문제씩 해가지고 총 6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60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시면은 36개를 맞으면 합격이에요. 대신에 각 과목별로 7개 넘게 맞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8개까지 맞아야 합격이에요. 7개 맞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꽈락이 있으니까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꽈락이 많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고요. 공부 기간은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학생이고 내가 엉덩이가 무거워 이런 분들은 솔직히 한 24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집중 빡하게 해가지고. 뭐 저처럼 보통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40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나는 좀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이해력이 좀 떨어져. 암기력이 떨어져. 이런 분들은 시간을 좀 늘리셔야 돼요. 뭐 주변에 야, 나 일주일 만에 컴마 1급 필기 붙었다? 그건 걔야. 나 아니야. 나도 똑같아? 학교 다닐 때 내가 쟤보다 성적도 좋았는데 웃기지 마세요. 그분하고 나하고의 능력 차이는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야. 이 시험은요.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 능력은 직접 공부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빠르게 하시면 약 40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컴퓨터 일반입니다. 컴퓨터 일반에 컴퓨터 시스템 활용에 이제 윈도우즈 10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얘는 제가 출제 기준에서 가져온 거고요. 세부 항목 말고 대분류에서만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엑셀이고요. 얘는 액세스입니다. 액세스는 자주 다뤄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업하려고 취업 잘 된대, 이거 가산점 준대 라고 하니까 취득을 하는데 실제로 취업해 가지고 못 써먹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실제 써먹을 수 있도록 써야 되겠죠. 내가 이 공부를 자격시험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실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컴마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자격시험 있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필기랑 실기랑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컴마는요. 여기에 있는 거 우리 윈도우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엑셀 쓸 수 있어야 되고 액세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필기부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실기 먼저 공부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진행은 이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얘네 작업들을 보여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선수로 제가 엑셀을 좀 공부할까요? 액세스를 공부할까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강의를 본다는 전제하에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와! 아셨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몰라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써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얘네를 해보고 손에 익히고 마우스로 클릭해보고 이런 분들은요. 얘네 점수 맞기가 더 쉬워요. 왜냐? 출제되는 범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 컴퓨터 일반의 왕두목을 총 66개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목표로 몇 개로 했냐면은 약 45개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얘는 약 40개 정도로 잡았어요. 목표 개수를. 핵심 키워드 포인트를요. 지금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에는 출제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매크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럼 매크로는 항상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돼? 매크로만 죽어라 파는 거야. 그럼 두 문제 맞는 거거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입력 마스크 표현하는 거? 아니면 또는 보고서 디자인하는데 뭔가 이런 거? 쿼리?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컴퓨터 일반은요. 범위가 엄청 많아. 열나 많아. 제가 해보니까요. 와, 이거 내 포인트 줄이는데 원래 포인트가 몇 개였냐면 160개였어요. 걔네 줄이는 거야. 전에 제가 썼던 그 요약집보다 반수 이상을 쳐냈는데 그래도 66회요. 제 목표는 50개였거든요. 5, 4, 3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했어.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근데 걔네를 다 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합격 점수가? 60점이요. 20개 중에 8개 맞으면 돼요. 그럼 평균으로 쳤을 때 어때? 여기에 있는 거 10개 맞고요. 여기에 있는 거 12개 맞고요. 여기에 있는 거 15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일반이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왕두목이 있다고. 걔네들만 확실히 하면 우선 50점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디셔널하게 안에다가 추가해서 넣어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강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레벨로 핵심 이론하고 관련 핵심 문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핵심 요약집이 제공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실습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있어요.
다음에 이 CBT 여러분들 시험 종이로 안 봐요. 컴퓨터로 봅니다. 그래서 두목넷에서 약 15년 전에 구축해 놓은 문제은행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설계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막 구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개발자들이 붙어서 한 그러한 결과물이 있어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핵심 이론하고 관련 핵심 문제가 있는데 핵심 이론에서 열나 빡세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여기 지쳐. 여기 못 와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10개 풀 때까지가 기본 목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핵심 이론 어려워요. 엑셀에서 함수 어려워요. 외울 것도 엄청 많아. 그거 어떻게 다 하고 가. 되도록이면 제가 핵심 이론과 관련 핵심 문제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핵심 이론에 집중하지 마시고 핵심 문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건 버려. 왜? 우리에겐 두 번째 레벨과 세 번째 레벨에 또 걔네를 만날 기회가 생겨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약 한 2개 정도 보세요. 사실 안 봐도 돼. 아,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은행을 돌려야 돼요. 뭐 인터넷에 문제은행 시스템 굉장히 잘 되는 데 많아요.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저희 두목넷의 특징이 있어요.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그리고 문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아, 요거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많이 쓰거든요. 저도 책 쓸 때 얘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제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가지고 책을 써요. 어떤 건지는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자, 문제 검색 기능이 있어요. 저희 문제은행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카테고리 정하고요. 여기다 키워드 넣으면 돼요. 엑셀에서 매크로가 시험 문제 항상 출제된다 했어요. 배열 수식이 매번 출제된다 했어요. 그럼 여기다 매크로 검색하고 딱 치면 매크로에 해당하는 문제가 쫙 나와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검색하고 그 해당하는 문제만 쫙 읽고 문제하고 답하고 확인하고 해당하는 보기까지 다 봐야 돼. 왜? 정보 처리 기사나 사무자동화는요, 문제 답이야. 다른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얘네는요, 나중에 다른 보기가 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커말 1급에서의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보기가 다음에 답이 돼요. 보기 4개, 1, 2, 3, 4 중에 아닌 것을 고르죠? 근데 다음에는 인 것 중에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 시험의 특징이고 공부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많이 쓰라고. 우리 서버 빵빵 놀아. 그러니까 문제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의 뭐 동영상 파일 형식에서 요즘에 엠팩이 시험 문제 나온다. 엠팩 검색해. 그럼 엠팩에 대한 문제만 쫙 나와. 그래, 엠팩에 대한 문제, 아, 이거 끝. 야, 책 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이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기능이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이쁘진 않아. V는 맞은 거 확인하는 거고요. R은 다시 풀기고 X는 틀린 거 다시 풀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요 기출문제를 5회 돌렸거든요. 5회요. 5회를 돌렸대. 아, 그러면은 이거 풀 때마다 몇 점 맞으십니까? 그 물어보면, 아, 제가요 70점씩 나와요. 그럼 저 시험 봐도 되겠죠? 70점이니까 웃기지 마. 야, 5회 봐가지고 회당 70점이라고 해서 내가 합격 점수로 해서 시험장 간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안 돼요. 불합격해요. 그런 사람이 아까 몇 프로야? 60%, 70%야.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떻게 된다? 이 5회를 다시 풀었을 때 100점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붙어. 이 시험이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CBT라고 하는 거는 이 상공회의소, 검정회의소, 문제은행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각 자리마다 AI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AI가 그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그때마다 인출해서 여러분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회를 봤으니까 6, 5, 30, 300문제를 70점 맞았다면 전체 이 안에 있는 100회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시험장 가면 운 좋으면 붙을 수도 있어. 60점으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봐야 돼. 광범위한 문제은행이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문제은행 다시 풀기를 통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돌리고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한 회를 보더라도 100점 맞을 때까지 돌리세요. 이거 잘 돼 있어. 그럼 틀린 문제만 다시 볼 수 있어. 아셨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또 자주 틀려. 그 키워드가 뭐야? 검색해. 관련된 문제 쫙 읽어보세요. 관련 보기 문제 쭉 봐. 그게 공부야. 야, 언제 책 뒤지고 있어? 영수가 알았냐? 야, 툴을 주면 쓸 줄 알아야지. 저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수험생들은 이거 엄청 잘 씁니다. 커말 애들은 왜 안 쓰는지 몰라 이거. 어? 자, 공부 집중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레벨 1의 앞에서 우리가 이론과 핵심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핵심 문제는 봐야 돼. 그래서 약 30% 정도의 노력이에요. 노력.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100%의 노력을 들인다면 여기서 30% 가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 이거 좀 줄이자. 약 한 20% 정도 투자하고 여기에서 올인의 시간이야. 여기서 CBT 문제은행 해가지고 최신 기출문제 기준으로 봅니다. 거꾸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나온 게 2020년 2회까지 나온 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거 지금까지 약 제가 커말 1급 필기 1회 합격자거든요. 실기는 3회야. 2번 떨어졌어. 그때는 문제를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인가 2008년부터 시험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문제은행에 다 들어있어요. CBT를 이용해가지고 10회 이상 돌리세요. 또 잠깐 소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모의고사 기능이 있어요. 랜덤 모의고사예요. AI는 안 들어가 있고 해당 과목에서 전체 문제 중에서 얘네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막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왜 여기에 30% 줬냐면 이론은 빨리 보고요. 이론 보다 보면 지루해요. 그냥 문제 푸세요. 문제 보고 이론을 봐도 돼. 거꾸로. 제가 드리는 페이퍼를 가지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론으로 가서 공부해도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해. 그럼 이틀이면 붙을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 똑같은 EBS 보고 똑같은 메가스터디 공부를 하는데 저 새끼는 수학시험 보면 100점이야. 근데 난 20점이야. 아니 똑같은 선생님인데? 뭐야?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20점 맞는데 열심히 안 해서 20점 말고 열라 열심히 해도 성적 차이가 나. 자,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론이요. 빠르게 보세요.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66개 강의를 다 할 거지만 거기에 별 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이 다음 주야. 그러면 시간 여러분들 스케줄표 짜잖아. 야, 내가 월요일 날은 5시간, 화요일은 7시간 시간이네. 이렇게 해서 공부 스케줄을 딱 잡아요. 15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최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고 이론 공부하면서 하면은 솔직히 2시간이면 이론 끝나요. 그리고 별표 표시해가지고 적어도 3개 이상은 내가 보겠다면 강의실에서 3개 이상인 것만 골라봐. 그럼 되잖아. 빨리 공부할 수 있잖아. 왜 그거 안 해?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봐요. 이거는 패스해도 돼, 솔직히. 왜? 이미 여기서 다 봤거든, 우리가. 문제를 다 봤거든. 하지만 전체 세트, 60문제를 내가 60분 동안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풀기를 해가지고 100점 맞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 안 되니까 2020년 1, 2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올인하세요. 거기에는 보기까지 다 외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기 1, 2, 3, 4 있으면 1, 2, 3, 4 다 외우세요. 이 시험은 그래야 돼. 다음에 기출문제 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CBT 100점 맞을 때까지다. 영수가 선생님 저 이제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80점 나와서 이제 시험 보러 갈거 웃기지 마. 떨어진다. 꼭 100점 맞을 때까지 적어도 10회예요. 적어도 10회. 600문제밖에 안 돼. CBT 돌리면은요 60문제 푸는데 집중해서 풀면 20분이면 풀어요. 틀린 문제 다시 풀기 해가지고 한 회당 1시간 투자하면 돼. 틀린 거 다시 풀고 그러다 보면 외워져. 문제답이 외워져. 보기가 다 보여. 다음에 문제 보면 어때? 매지가이야. 답이 보여. 공부는 그렇게 합니다. 도구는 줬어. 알아서 쓰세요. 끝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끝에 우리 커말 1급 필기 실기 자격증 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저 섬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도 모르고 그걸 안내해 주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엄쳐 갈 거야 힘들게? 아니잖아. 우리 제트기 타고 가야지. 드론 타고 가서 똑 떨어져야지. 대신에 한 가지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틀린 문제 다시 풀기를 통해 가지고 100점 맞을 때까지 풀어볼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을 완료할 수 있는 끈기. 저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비행기를 대여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건 여러분들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도 없고 노도 없고 나침판도 없어요. 제가 배, 노,
나침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너 져야지, 영수가. 져야지. 안 져면 가냐? 감사합니다.